지난주 금요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박진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박 장관은 이제 한중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성숙한 관계를 적극 추진하는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걱정하는 게 산업망, 공급망, 디커플링 같은 건데 그런 의사가 없고 탈중국화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한국이 전략적 자주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제3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죠. 네. 글로벌 타임스 그저께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중국의 선의를 양보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뭐 약간의 협박 느낌도 있고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네. 있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경제 관계는 한중 간에 아주 밀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거듭 상기시키면서 네. 어떤 좀 궤도 수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자기들도 현실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너무 미국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얘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한국에 선의 양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고성 멘트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박진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 양쪽에서 나온 걸 보면은 박 장관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성숙한 관계를 적극 추진하는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걱정하는 게 산업망, 공급망, 디커플링 같은 건데 그런 의사가 없고 탈중국화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왕이 부장은 한국이 전략적 자주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제3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한국 정책이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계속 어떤 이른바 역세계화 조작이라든가 디커플링을 저지하면서 서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미국과 공조를 해왔는데 궤도 수정을 좀 궤도를 바꿔라 이렇게 촉구한 걸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글로벌 타임스 그저께 이거를 소개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중국의 선의를 양보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상하이 대외 경제무역대학 관계자 얘기가 왕이 부장이 한중일 정상회의 이제 우리가 의장국이죠. 이런 역할을 중국이 지지한 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거는 이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보여준 거다. 그렇다고 이 선의가 양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걸 가지고서 뭐 이게 도발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여서 이 사람 얘기는 한중 관계가 중국 핵심 이익인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어떤 진정성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미국하고 좀 이게 가능하면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한중일 이 정상회의라든지 협력에 대해서도 계속 견제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뭐 약간의 협박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강하네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네. 있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경제 관계는 한중 간에 아주 밀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거듭 상기시키면서 네. 어떤 좀 궤도 수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자기들도 현실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너무 미국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9일과 10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그 앞서서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 네. 정상회의도 있고 하는데 네. 발표가 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알려진 걸 보면은 리창 총리가 또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모두 시진핑 대신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로이터가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일단 시진핑이 G20 정상회담에 가지 않는 게 네. 인도한테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어떤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지금 경제가 많이 좀 약간 흔들리는데 인도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괜히 가가지고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를 좀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 인도가 이제 그 국경 문제 얼마 전에 그 브릭스 회담 때 그 시진핑하고 모디가 전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짧게 만나서 잘해봅시다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안 오니까 조금 좀 관계 개선에도 조금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뭐 그동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든 걸로 지금 서방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G의식 가봐야 크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계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대신 그 리창을 보내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11월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죠. 네. 이제 올해가 미국이 이제 에이펙 의장국인데 그때는 가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좀 시간을 좀 벌어서 미중 관계를 좀 이렇게 이제 기싸움하는데 자기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시간벌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안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득실 계산을 한 것 같다는 네. 겁니다. 네. 라는 분석을 한 거고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로 미루자라는 거고요. 푸틴과 시진핑은 곧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런 관측이 쭉 있었는데 네. 푸틴이 지난 금요일에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 푸틴이 러시아에서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지난 금요일에 공개 수업 행사 이제 우수 학생들 모아놓고 가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네. 내가 곧 중국 국가주석하고 회담할 거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관계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인도주의를 강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얘기가 그가 이제 시진핑이죠.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러중 관계에 많은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나를 친구로 불러주니까 참 기분이 좋다. 나도 그 사람의 친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에 지금 1대1로 포럼이 중국에서 있는데 그때 푸틴이 갈 거라는 그 얘기는 사실상 크렘린궁도 확인을 했죠. 네. 그런 상태인데 자우전 이렇게 이제 푸틴이 시진핑과의 관계를 더욱 이제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진핑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약간 뻣뻣하죠. 네. 어떻게 또 관계가 이어질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뉴스톡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로 배운다고 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 교과서 내용에? 저는 지금 보면 러시아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애국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학생들이 이제 새 역사 교과서로 이제 신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고등학교 러시아에서는 10학년, 11학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번 신학기부터 새 역사 국정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이후에 역사를 이제 추가한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른바 특별군사작전 그리고 크림반도 병합 같은 데 대한 러시아의 명분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성, 합당성, 명분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담겨져 있겠네요. 이를테면 이제 11학년 새 교과서에 이제 네. 특별군사작전하고 이 점령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교육장관은 5학년부터 9학년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이겠죠. 거기를 위한 국정교과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작업을 마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새 교과서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잔양하고 네. 크림반도 합병, 역사적 정의가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반대가 금지된 초국가주의 국가다. 반대 금지하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분쟁 주요 수혜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교과서 표지가 이제 그 크림대교 있죠. 러시아 본토하고 크림반도 연결하는 계속 공격받고 하는데 그 사진을 크게 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을 설명하는 페이지에는 푸틴 사진도 근정하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교육을 받았는데 옛날에 이른바 교련 교육 이것도 지금 새롭게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그 AK-47 소총하고 수류탄 사용법을 배우고 여학생들은 그 전쟁 응급처치법 같은 거 예전에 우리도 이런 거 했었습니다. 네. 홍앵커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교련.
교련이죠. 네네. 그 푸틴은 비슷한 이제 거네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수학생, 우등생 공개 수업에서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참 천하무적이었다. 옛날 얘기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애국심 고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뭔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교과라는 예. 건 이렇게 맞추는 거겠지만 약간 역행하는 글쎄 그래서 글로벌 말입니다. 흐름에는 지금 역행하는 듯한. 21세기 애들이 이걸 들으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죠.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강력히 비난했다. 어디서 나온 얘기죠? 오늘 러시아 얘기를 좀 네. 많이 드리죠. 네네. 이 메드베데프 이 사람은 대통령도 했었죠. 근데 네. 사실 뭐 대통령이었지만 좀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푸틴이 이제 헌법상 이렇게 연임을 못하니까 이제 건너뛰는 그 사이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바지 대통령 했었죠. 이 사람이 어제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군국주의로 가는 것을 개탄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쿠릴열도 일본은 이제 북방 영토로 부르죠. 근처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이 아시아 태평양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어떤 훈련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지난 2020년에요. 네. 9월 3일이 이제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일로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 하원에서 그 명칭을 바꾸는 그 법률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요. 같은 날인데 2차 대전 종전일이었던 거를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2차 대전 종전일 이렇게 이름을 좀 길게 바꿨습니다. 일본이 뭐 당연히 발끈했죠. 날 자체 이름을 이렇게 길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집어넣은 겁니다. 일본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2차 대전 종결의 날. 네. 일본이 발끈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네. 지금 국방 그 GDP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2%로 높이려는 목표를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 회계년도 예산은 방위비가 5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후에 가장 많죠. 이렇게 책정을 했죠. 2027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방위비 비중을 2%로 높이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점. 그러니까 로이터가 또 상기시켰습니다. 앞서서 역사 교과서 얘기도 했었는데 이 역사 교과서에서도 뭐 일본에 대한 얘기나 이런 지난달 있습니까? 초에 그때 그 러시아 교육장관이 쿠릴열도 한 지역을 가가지고선 그 쿠릴열도 상륙 작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2차 대전 말기죠. 1945년 8월 18일 날 옛소련군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쿠릴열도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역사가 전하는데 그걸 10학년 교과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고교 1학년 새 역사 교과서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특별 항목을 넣어서 그러면서 이런 그 과거의 아주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러시아 교육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국 교육을 아주 계속 강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여러 뉴스를 봐도 그런 걸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 연합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대사 이름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인데 참 네. 오래 하래요. 예전에도 이 사람이 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타스 통신하고 그저께 인터뷰하면서 내 생각이다 하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민감하니까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중국군 연합 훈련하는데 북한이 합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게 이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 북한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이렇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를 독자 노선을 취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스 기자가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하느냐 했더니 내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다. 상당히 좀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간복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에 북한에 갔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큰 틀의 군사협력에 합의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무슨 뭐 무기 지원이라든가 연합 훈련을 제안한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이 우리 국정원도 국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분위기를 보거나.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어떤 지금 이제 한미일 네. 그 이런 군사연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연합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관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의 어떤 간복이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토종 첨단 칩 자체 생산과 설계, 화웨이 쇼크 역풍을 맞았다. 이거 어떤 얘기죠? 지금 뭐 이거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부각시켜서 보도를 네. 하는 모양새인데요.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 지난주인가요? 중국 방문했죠. 나흘간 가가지고 뭐 아주 뭐 강한 발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때로는 또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도 했는데 그거하고 때를 맞춰가지고 화웨이 미국이 어지간히 두들겼죠. 화웨이가 아주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깜짝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방 먹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뭐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도 높게 제재를 했는데도 스마트폰이 꽤 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가 지난달 29일에 이제 출시한 게 이제 메이트 60 프로인데요. 이걸 이제 전하면서 미국 제재가 중국 핵심 기술 발전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겠다 이렇게 그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고 제재하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꽤 훌륭한 그렇죠.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이 메이트 60 프로에 사용된 그 반도체가 7나노라는 겁니다. 이 7나노면 지금 이게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화웨이도 아마 이거를 의도했는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공개하면 대개 이제 어떤 사양 같은 거를 이제 네. 공개를 하는데 전혀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쓰였고 몇 세대 이동통신이 가능한지 같은 거를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매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저런 걸 보면은 여기 화웨이가 제재를 받는데도 처음으로 최상위급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조한 회사가 중국 SMIC 중심고지 여기가 이제 이 반도체를 생산한 걸로 그렇게 중국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얘기도 메이트 60 프로에 5G 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써본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그 5G 최신 스마트폰하고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나노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애플 아이폰 2018년 출시된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칩하고 거의 기술이 같은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이폰용 칩을 제조 중인 것 중에서 4나노 공정을 쓰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두들겼는데도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을 했다. 그것도 7나노 공정을 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면서 뭐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네. 이게 이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 컨설팅 그 간부 얘기도 물론 서방 최첨단 모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 미국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이정 상당한 성능의 그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거다. 그래서 지정학적 의미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러먼드가 방문하는 곡에 맞춰서 딱 터뜨린 것도 어떤 그래 시기도. 니들이 제재했어 우리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저항의 표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 터프트 대학 교수 얘기는 화웨이가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여전히 상당한 그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걸 과시를 했다. 그래서 중국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지금 뭐 미국 재계 쪽에서는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우리도 손해다 했는데 워싱턴 DC의 그 정치권에서 논란이 더 심화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움직임이 좀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토종 챗봇들 일반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판 챗 GPT. 작년 11월에 네. 챗 GPT. 네, 챗 GPT가 나와가지고 뭐 떠들썩하니까 중국이 맞아요. 이제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중국이 막 그냥 바짝 이제 해가지고 뭐 바이두, 뭐 알리바바, 뭐 전부 이제 해서 지난 31일에 중국이요 11개 토종 챗봇이라 그러면서 네. 이제 일반 서비스 시작한다고 발표를 해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게 역시 이제 바이두에서 나온 챗봇이죠. 이게 어니봇입니다. 이름이 어니봇. 네, 어니봇인데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어제 보도한 걸 보면은 어니봇이 역시 단연 그 중국 11개 챗봇 그 토종 챗봇 가운데 가장 다운로드 그 숫자도 많고 그런 거인데 꽤 많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화 내용을 이제 일부 중국 언론에 떴는데 그게 중요하죠. 네. 일부 난처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화제 바꿉시다 이랬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짐작하시겠죠. 네. 이제 대만이 중국의 일부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신성한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대답하고 나서는 더 얘기를 안 하고 더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화제를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좀 민감한 중국과 관련된. 중국에서는 네. 아시다시피 뭐天安문,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이거는 이제 금기어죠. 이걸 물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답변을 거부하거나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AFP가 이제 아주 이제 짓궂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그 얘가 약간 좀 헤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영어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 의견을 표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네. 차이 통총이 대만의 민주적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 대답을 했고 그리고 또 모든 이가 대만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 덧붙였는데 이거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뭐가 새롭게 출시되면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좀 보게 마련인데 중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해보게 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바이두 어니봇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이 알리바바가 네. 내어놓은 게 퉁이 첸원, 네. 센스타임이 센스챗, 그다음에 텐센트하고 바이트댄스도 지금 내놓아서 지금 저는 지난달 31일에 모두 11개 토종 AI 챗봇 서비스가 이제 일반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챗봇들이 출시 첫날부터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이에 위배되는 콘텐츠 생성을 자제해야 하는 줄타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니봇 같은 경우에 대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하지만 일부 화제는 민감하거나 법적 문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녀석이 아주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좀 똑똑한 거. 똑똑한 것 같고 참. 그러게요. 자, 마지막 뉴스 하나 볼 텐데 어떤 얘기 해볼까요, 기자님? 지금 미국의 그 사막, 그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요. 네. 매년 이런 그 이름 좀 어떤 그 아방가드 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버닝맨이라는 그런 축제인데 네. 이게 코로나 때 2년간 못 하다가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해서 원래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쯤 끝나는데 사막 한복판인데 여기다가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다 막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근 8만 명이 AP가 조금 전에 보던 걸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뭐 비가 엄청 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선 전부 차단되고 여기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거 뭐 잘 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일체 그런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야말로 축제가 어떤 그런 그 좀 뭐 어떤 뭐 생존 경쟁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참 안 그래도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막 사막 한복판에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상 이변 때문에 사막에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이게 예보가 없었을까요? 예보가 뭐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지금 뭐 며칠 전부터 좀 통제도 하고 그랬는데 뭐 네. 이게 뭐 기상 이변에 뭐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버닝맨 축제, 기상이변 얘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주일간 또 쌓여있던 국제뉴스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네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